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2차 전지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뭐 배터리 산업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 단면으로 나눠서 좀 이해하시는데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배터리 산업을 분석을 할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단면으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Q와 P와 C로 나눠서 보시면은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Q는 말 그대로 이제 물량이죠. 특히나 이 배터리 산업 입장에서는 전방 수요에 이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전기차 판매 동향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ESS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타 산업에서 발생하는 전방 수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Q의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격의 흐름, P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제 C의 흐름, 원가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틀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살표 방향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죠. 일단 Q는 물량은 계속해서 당연히 늘어나고 있고요. 전기차 판매량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가격은 다른 산업과 달리 일단은 계속해서 빠지는 걸로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한 10년여에 걸쳐서 배터리는 킬로와트아워당 팩 가격이 연평균 20%씩 계속 빠져왔어요. 워낙 산업의 성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았던 것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률이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거의 한 10년간 가격이 한 7분의 1 토막 정도가 났었고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일단은 빠지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서 평균 제조 단가가 이제 빠지기 때문에 C도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QPC의 주요 원인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일단 Q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 전망은 지금 뭐 저희 하우스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시장 조사기관 그리고 뭐 증권사들이 가파른 시장 성장 전망을 하고 있죠. 작년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300만 대를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해서 50% 정도 성장을 했었는데요. 이게 그 2010년대 한 중반 이후에 오랜만에 그런 큰 폭의 이제 성장이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 이제 유럽의 탄소 배출 규제가 시작됐기 때문이고요. 이제 작년에 그렇게 성장을 했고, 향후에 이제 5년여에 걸쳐서 연평균 한 3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에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약 11%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거의 뭐 한 분기 단위로 계속 리비전이 되고 있고, 향후에는 더 빠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팔려서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 그 왼쪽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을 저희가 한 5% 정도로 보고 있고, 대략 한 400만 대 좀 넘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직 뭐 7월 합산 데이터는 나오진 않았고요. 뭐 8월도 당연히 안 나왔습니다만, 아마 8월, 9월 정도가 되면은 이미 한 400에서 500만 대 수준까지는 거의 근접을 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최근에 EV 볼륨즈라고 하는 시장 조사 기관은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670만 대로 전망을 했는데, 전망치를 계속해서 지금 월 단위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 300만 대가 조금 넘었었거든요. 2배 정도 성장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5년에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전망치도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1000만 대 조금 넘는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 조사 기관들은 거의 1500에서 2000만 대 정도까지 전망치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럽이 제일 빠르게 가고 있죠. 아시다시피 작년에 자동차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부터 탄소 배출 규제 벌금이 부과되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 연초부터 이제 OEM들이 그 이제 벌금을 부과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정도의 강도냐면, 그 왼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대차 기준으로는 코나 가솔린 차량을 팔 때 대략 한 6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받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전기차는 당연히 벌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수지는 안 맞아도,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이제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보다는 수지는 안 맞습니다만, 이제 가솔린 한 대 팔 때 600만 원 벌금 내야 되니까요. 600만 원까지는 손실 허용
나오는 것이죠. 손실 허용 금액이 한 600만 원까지는 나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OEM별로 좀 차이는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한 300에서 600만 원 정도의 대당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OEM들은 유럽에서는 판가를 낮춰서라도 전기차 판매 대수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작년부터 도래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110% 성장을 했던 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40% 이상의 성장을 견인했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유럽이 중국보다 전기차가 많이 팔린 지역이 된 거죠. 참고로 2010년대 한 중반 그리고 뭐 거의 한 2019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중국 비중이 65%, 3분의 2를 차지했었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3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작년에 전기차가 안 팔린 건 아니에요. 중국도 작년에는 한 10% 이상의 성장이 있었는데 유럽이 워낙 큰 폭의 성장을 하면서 유럽 비중이 상승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유럽의 이러한 전동화 목표치는 계속해서 더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3월에 유럽 집행위원회의 공동 성명을 보면 2025년에 유럽 전기차 판매 목표치를 700만 대로 제시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유럽의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한 1,500만 대 정도 되기 때문에요. 이미 유럽은 2025년에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약 40%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라는 목표를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향후 2030년까지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에 약 13조 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기가스 규제도 같이 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에서도 나와 있던 것처럼 이제 배기가스 규제도 이 전동화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유럽은 지금 이미 이제 1990년대 초반부터 해서 이 배기가스 규제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고 유로 1, 2, 3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요. 지금은 이제 유로 6 체계인데요. 유로 7이 올해 연말에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제 배기가스 규제니까 당연히 이 집행 당국뿐만이 아니라 OEM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폭스바겐 CEO는 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목표치대로면 내연기관차는 거의 파멸될 것이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스바겐은 올해 연초에 2030년 전동화 목표치를 기존의 30%에서 70%까지 높인 것이죠. 그러니까 2030년에는 뭐 거의 다 전기차 팔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전체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의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1,500만 대인데 미국이 한 1,500에서 1,6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유럽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이제 굉장히 큰 자동차 시장인데요. 미국은 그동안 전기차로 보면은 사실상 불모지였죠. 전기차 침투율이 여전히 3% 내외입니다. 지금 유럽이 작년에 이미 11%를 넘어섰고 올해는 지금 월별로 보면 이미 유럽의 연간 자동차 판매량, 월별 자동차 판매량 중에 20% 이상이 전기차인데 미국은 이제 3%예요. 근데 왜 그랬나를 보면은 여기 왼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연비 규제도 완화가 되었었고요. 여기 이제 녹색 그래프가 오바마 행정부 때의 배기가스 규제고 이제 회색 그래프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하에 배기가스 규제인데 이게 이제 완화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파리 협약도 탈퇴를 했었죠. 탄소 배출 규제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지난 한 4, 5년간 전기차 서플라이 체인이 성장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아주 얼마 전에 이제 거의 뭐 한 2주도 채 안 됐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이걸 돌렸죠. 여기 녹색 그래프 수준으로 연비 규제를 다시 강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당선 이후에 1호 공약이 파리 협약 복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 이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인프라 투자안, 이제 경기부양 법안에 보면 전기차 관련 내용이 200조 원 포함이 되어 있고 이걸 이제 의회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죠. 민주당 원내대표는 2030년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하자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고요. 6월 초에 미국 상원에서
공개한 전기차 관련 법안을 보면 보조금 무제한으로 주자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누적 판매 대수가 20만 대를 넘어서는 OEM들은 보조금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랑 GM 사면 미국에서는 사실상 연방 정부 보조금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상한선 없이 그냥 전체 전기차 침투율이 50%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보조금 지급하자라는 내용이 지금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세금을 환급하는 형태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냥 살 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바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기차 잘 팔릴 건데 그 전에 봐야 될 게 배터리 수입 규모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팔려면 당연히 배터리 먼저 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어느 정도 사오느냐를 보면은, 그리고 그 흐름을 보면은 미국의 OEM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실제 전기차 판매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2018년 19년에 미국이 배터리를 수입할 때 최대로 수입했던 상대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2018, 19년까지는 한국의 배터리 수출 금액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수입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왔던 상대 국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미국향 수출 금액을 보면은 이제 미국의 OEM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이제 전기차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리튬이온 전지의 한국의 리튬이온 전지 미국향 대미국 수출 금액이 최근 8달 연속 YOY 3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전체 리튬이온 전지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50%까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빠르게 미국향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 말은 이제 향후에 미국에서도 전기차 판매량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선행 데이터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Q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 그대로 이제 전기차 많이 팔릴 거다라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배터리 쪽 입장에서는 단순히 전기차 많이 팔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대당 탑재 용량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향후에 이제 전기차로 나아가는 것에서 자동차 산업의 변화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자동차로 넘어가게 되겠죠. 지금 애플, 구글, 테슬라 같은 이런 이제 테크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으로 진출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고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는 말 그대로 컴퓨터 온 휠이 되어 갈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전력 소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왼쪽 장표에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율주행 레벨이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전력 소비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같은 배터리를 탑재했을 때보다 주행거리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는 자율주행 레벨이 상승했을 때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주행거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면 배터리 탑재 용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배터리 산업 입장에서는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대당 탑재되는 용량이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성장세는 더 가파를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Q의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기타 ESS나 로봇 같은 이제 새롭게 열리는 시장에 대한 것들인데, 요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 요 흐름을 좀 더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Q의 관점에서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배터리 섹터만의 Q 흐름을 보면 이제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CATL이 1위입니다. 중국의 CATL. 작년 연간이 25%였고 올해는 30%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한국의 기업들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20% 초중반, 그리고 SDI와 SK이노베이션이 대략 한 자릿수 중후반 정도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CATL이 굉장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CATL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중국 비중이 85%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85%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조금 왜곡하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규모를 보면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5% 됩니다. 아까 전기차 시장은 유럽이 45%였고 중국이 아까 한 3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터리 규모만 보면 중국이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전체 전기차 판매량에서 80%가 순수 전기차, 대당 탑재 용량이 많은 순수 전기차고요. 유럽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리거든요. 전체 전기차 판매량 중에 순수 전기차가 50%밖에 안 되고요. 플러그인이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터리 소비 규모만 보면
중국이 유럽보다 많은데요. 그 지역에서 지금 CATL이 갖고 가는 점유율이 작년에는 50%였고요. 올해는 6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이 배터리 시장 내에서 한 기업이 혼자 점유율을 60%까지 갖고 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유럽 내에서 CATL의 점유율은 지금 10% 초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고객사 비중을 보면 CATL이 앞서 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한국 업체들은 이 글로벌 OEM으로 고객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테슬라가 한 19%, 르노가 18%, 폭스바겐이 13%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CATL 같은 경우는 니오가 9%, 샤오퐁이 5%, 테슬라가 5%, 그리고 이제 기타 한 2% 내외의 중국 로컬 업체들을 합산을 해보면 그게 60%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이제 주요 OEM들 시장 그리고 유럽 같은 이제 선진 시장 내에서의 CATL의 점유율은 그리고 시장 지배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Q의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P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P는 계속해서 빠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4년에만 해도 킬로와트아워당 팩 가격이 한 $600를 넘어섰었는데요. 지금 킬로와트아워당 거의 한 $130 정도까지 빠진 상황이고요. 이제 이 배터리 가격이 빠지면 당연히 전기차 판가가 빠지고 그게 이제 전기차 시장 성장의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 하락은 전방 시장 확대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배터리 업체들이 셀메이커들이 감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 하락률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20% 빠졌고 향후 5년여에 걸쳐서 연평균 한 8% 정도 빠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OEM들이 본인들이 전기차 팔 때 적어도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대를 맞추려면 배터리 업체들에게 킬로와트아워당 한 $90까지는 빼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킬로와트아워당 배터리 가격이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빠져야 이제 그 어느 정도 이 이제 수지가 맞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OEM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맞춰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배터리 업체들도 수익성 개선이 가능해야 이 가격 하락을 감내할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봤을 때는 향후 연평균 Q의 성장이 한 30% 정도 이상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가격 하락이 5에서 8% 수준이라면 물량 증가 효과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원자재 가격이에요. 배터리는 변동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재화입니다. 제조 원가에서 이제 광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가 들어가 있는 이 변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5%인데요. 이제 어떤 산업을 볼 때 이 해당 산업이 마진을 어느 정도까지 높일 수 있느냐를 보시려면 변동비와 고정비 비중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앞서 이제 발표 주셨던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고정비 비중이 높을 때는 50% 이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영업이익률이 50%, 60%까지 높아지는 반면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변동비 비중이 75%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지금 뭐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만 매출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효과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마진도 한 10% 내외의 영업이익률이고요. 요건 이제 수익성에 대한 건데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만큼 이제 변동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변동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수익성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원자재 슈퍼사이클이잖아요. 그리고 이 슈퍼사이클이 굉장히 길게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다들 전망들을 하고 있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친환경 채굴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수요 자체가 또 좋다 보니까 생각보다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이 원자재 가격이 한 50% 오르게 되면 배터리 팩 가격이 한 10%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 논리가 어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여전히 내연기관차보다 비싼데 비싼 이유가 배터리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배터리 가격이 빠지면 전기차 판가 빠지고 그러면 시장이 같이 성장하니까 다 좋다. 이 논리로 지금 배터리 섹터의 성장성을 보고 있는 것인데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면 배터리 가격이 올라 버리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이게 좀 리스크입니다. 특히나 이 배터리 팩 가격이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배터리 셀 메이커들이 과거에는 본인들의 수익성 훼손으로 그냥 감내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이게 탄소 배출 규제가 워낙 강하게 가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2018년부터는 셀 메이커가 OEM들에게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을 전가하기 시작을 했고 그거를 OEM들이 어셉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을 OEM이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죠. 그럼 이제 OEM들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나 GM이 단순히 그러니까 탄소 배출 규제 때문에 전기차는 싸게 팔아야 되는데 배터리 가격이 올라서 본인들의 마진이 스퀴즈 되는 거를 그냥 가만히 좌시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모델이 향후에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배터리 리스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초기 구매 가격을 줄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배터리를 빼고 팔고 매달 배터리 리스료를 수취하는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거는 전기 택시 산업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냥 OEM들이 전기차 판가를 낮추지 않고 계속 파는데 이거를 이제 소비자들이 어셉트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인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연기관차에서 형성되어 있었던 자동차의 평균 ASP가 있을 텐데요.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예 자동차 산업의 평균 ASP가 올라가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과거에 이제 모바일 산업에서 이 피처폰의 ASP가 뭐 $100가 안 되던 상황에서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500로 올라왔고 지금 이제 거의 $1000 내외에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밸류를 주면 소비자들은 가격의 상승을 용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베네핏이 새로 주어지고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효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가격의 상승을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망을 하는 건 이 탄소 배출 규제가 워낙 거대한 흐름이고요. 절대 회귀하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OEM들은 전기차 판매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 가격의 변동성,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한 배터리 가격 리스크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이 저해되는 흐름을 전망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P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이 QPC 중에 C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는 과정에서 평균 제조 단가는 떨어지니까 이 배터리 산업의 평균 평균 원가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자꾸 터지죠. 화재 사고 리스크 때문에 이 돌발적인 비용 리스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미 이 2020년 4분기에 삼성 SDI와 LG화학이 각각 포드 그리고 GM 때문에 충당금 설정하면서 비용이 증가했던 바가 있고요. 불과 이제 한 3일 전이죠. LG화학의 고객사인 GM이 또 터졌다, 또 충당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뭐 이게 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일에 LG화학 주가가 11% 빠지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터리 산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리스크고요. 요거는 이제 향후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 초기 단계에서 수주를 좀 무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만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나갈 텐데 이 배터리라고 하는 재화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인 것인지 요거는 이제 시장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 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초기에 뭐 다른 재화들을 보면은 뭐 소형 전지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ESS도 마찬가지고 다른 업체들에 있어서는 이런 화재 사고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단은 후자일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QPC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마지막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산업 입장에서는 최근에 주요 이슈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완성차 업체의 내재화 이슈고요. 하나는 로컬라이제이션이죠. 현지의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고요. 완성차 업체 내재화 이슈는 일단 이 상위 탑 8개 상위 8개 업체 OEM들이 모두 지금 내재화 혹은 자체 생산
방안을 지금 발표해 놓은 상태입니다. 테슬라는 작년 8월에 배터리 데이 통해서 배터리 내재화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폭스바겐도 올해 초에 이제 노스볼트와 협업을 통해서 배터리 내재화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왜 이런 내재화를 검토하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상황이길래 자꾸 이제 자체 생산을 얘기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OEM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과거 내연기관차 시대에는 전체 자동차 제조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부품이 변속기와 엔진이었죠. 변속기가 한 10%, 엔진이 9% 정도 되고요. 이제 한 개 부품이 10% 정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비중이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변속기와 엔진이 내연기관차의 스펙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내재화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상당 부분의 마진을 취해 왔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사라지죠. 엔진 사라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라고 하는 단일 부품이 하나가 들어오는데 그게 전체 제조 원가에서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 하나 생기는 거고, 이거를 100% 다 외부 조달하게 되면 그러면 OEM들은 우리는 어디에서 마진을 남기느냐라는 질문 앞에 답을 내리기가 참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싸게 사오면 되는데,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 점유율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완성차 업체들이 상위 6개 업체의 합산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상위 6개 업체들의 합산 시장 점유율이 9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주요 업체로의 과점화 정도가 배터리 쪽이 훨씬 강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은 과점화가 강한 쪽에 이제 가격 협상력이 높기 때문에 배터리 셀 메이커들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왼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추세가 또 굉장히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2015년에는 배터리 셀 메이커들 상위 6개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50% 정도였는데요. 지금 이제 90%까지 높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주요 OEM들은 지금 배터리 벤더들을 이제 면면을 보면은 소수 업체 의존도가 굉장히 강해요. 폭스바겐은 LG 에너지 솔루션 반, SDI 반이었고요. 그나마 이제 최근에 CATL이 들어오면서 한 10%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 BMW는 그동안 SDI 비중이 85%였고 CATL이 15%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조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의 2개 업체에게 대부분 받고 있고, 이제 1개 업체 추가돼서 한 2-3개 업체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대부분 한중일 3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중국 업체 의존도를 좀 낮추려고 하는 것들이 전반적인 서플라이 체인의 동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 업체들에게 대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OEM들의 내재화 검토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노스볼트 그리고 뭐 ACC 같은 업체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들이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규모가 향후 10년간 한 10에서 13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셀만 아니라 소재도 소재까지 다 포함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 10년간 국내 배터리 3사, 그러니까 셀 메이커 3사만 봤을 때 지난 10년간 한 22조 원 정도 투자를 해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당분간은 지난 10년간 이 22조 원이 만들어낸 이 자본의 힘이, 그리고 자본의 크기가 만들어낸 진입장벽의 강도가 당분간에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의 신생 업체들의 목표는 당장 뭐 3년 후, 5년 후 시장이 아니고요. 이 전기차 시대라고 하는 것, 탄소 배출 규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향후 뭐 100년 대계를 보고 가는 시장 산업 흐름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10년 후까지 길게 시계열을 늘려서 보고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차세대 배터리 그리고 이제 기술력을 좀 차별화할 수 있는 R&D 투자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배터리 3사는 지금 전지 부문 연간 R&D 투자가 해외 업체들 대비해서 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SDI가 혼자서 거의 8천억을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 4천억 정도 배터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경쟁 뭐 노스볼트나 뭐 신생 배터리 업체들은 R&D가 아니라 연간 캐펙스 유형자산 투자가 1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기술력에 있어서는 분명한 우위에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로컬라이제이션이 중요해졌죠. 그러니까 배터리도 와서 지으라고 바이든도 요구하고 있고 유럽 연합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배터리 팔려면 현지화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 업체들은 이미 이제 유럽에는 상당한 규모의 배터리 투자를 진행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는 이 미국에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각각 GM, 포드와 JV 설립해 둔 상태고요. SDI는 연내에
이제 스텔란티스 그리고 이제 리비안가의 JV 설립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소재 업체들도 같이 따라가서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주요 배터리 업체들 상위 6개 업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3곳이 한국이고요. 2곳이 중국이죠. BYD, CATL 그리고 한 곳이 파나소닉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내 투자를 용인하고 할 리가 없죠. 뭐 최근에 애플이 애플카 준비하는 과정에서 BYD, CATL에게 미국 내 투자 요구했을 때 거부하면서 그게 이제 어그러져서 애플카가 한국 와서 이제 한국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만났던 것처럼 지금 향후에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는 과정에서는 특히나 이제 한국 업체들의 기회가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 로컬라이제이션 흐름이 적어도 이제 배터리 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업체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